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달 5월을 즈음해서 저희 연구원은 특별한 자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의 어떤 따뜻한 날씨와 계절에 맞는 우리 분을 모셨는데요. 다름이 아닌 발전대한 피다로 대표로 계신 한재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 길이신데 어떻게 오실 때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오래간만에 원주에 연대 캠퍼스에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예.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기대도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많이 변했을 거예요. 네. 예. 이력은 제가 대표님의 이력은 다 봤는데 네. 너무 화려하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시청자님들께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화려한 이력은 아니고요. 저는 1999년에 지구촌 나눔운동이라는 우리 NGO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시작했고요. 올해로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NGO에서 실무자로 활동을 하다가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국제개발협력을 좀 더 길게 잘하려면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요. 2013년에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또 강의나 활동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전대한 피다라는 단체 대표로 있고요. 저희 발전대한 피다는 2006년에 ODA 와치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 제가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6년에 저희가 발전대한 피다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발전대한 피다를 보고 몇 가지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아름다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혹시 운영하고 계신 발전대한 피다의 네. 어떤 조직에 관한 거나 네. 아니면 활동에 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발전대한 피다 활동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신인 ODA 와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ODA를 와치하자라는 시민사회가 우리 국제개발협력, 특히 정부의 ODA 정책을 감시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정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 ODA를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그러니까 ODA 원조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벨롭먼트라는 것이 개발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어떤 발전이란 말로 또 번역이 되듯이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ODA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발전 문제를 촉진하는 것이 ODA의 역할인데 너무 우리가 좁은 의미의 개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단체지만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개발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인간의 발전, 사회의 발전 문제로 우리가 확대해보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그런 취지로 즉 개발에서 발전으로 전환하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이 첫 번째는 계속 정부 정책 감시하는 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발전 담론에 대해서 좀 폭넓게 퍼뜨리는,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를 열어서 이 발전 문제를 국제개발협력에서 발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개발협력 NGO 시민사회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던 가운데 사실은 실무자들의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 노동 문제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동안 얘기하지 못하던 활동가 실무자들의 노동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활동가들의 노동 문제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국내외 시민사회 연대라든지 또 저희 월간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간해서
많은 이런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널리 퍼뜨리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의 이력을 이렇게 먼저 봐서 죄송한데 먼저 봤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제개발 ODA 개발 분야 안에서 시민사회에 관한 것에 초점을 굉장히 맞춰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시고, 특히나 그 출발이 이제 시민사회 활동이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활동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어떤 이 활동의 역할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뭐 감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시민사회가 과연 국제개발협력 개발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정부나 또 정부 간 기구인 국제기구가 중점이 되어 왔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EDCF, 91년 코이카가 설립되면서 정부와 정부 시행기관이 국제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국제사회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역할도 사실은 커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큰 이제 NGO들이 활동을 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그 활동의 단위나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또 하기 꺼리는 역할, 태생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스루트 지역이나 특히 한국에서는 인권이나 그런 어떤 젠더 문제는 시민사회가 사실은 정부보다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랬고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 20년, 30년 역사 동안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활발히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연구도 하면서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 있는 시민사회들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딜리버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개도국에서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보건과 교육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왔는데, 다른 이제 서구 사례를 보면은 그에 못지않게 이 빈곤 문제를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전달하고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제안하고 개혁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에는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에 좀 주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좀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 활동이 바로 발전대한 피다를 만드신 계기가 되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시민에 관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민의 의식, 또는 예를 들면 뭐 국민의 의식, 이와 같은 것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사업과 관련이거나 아니면 개발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와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세계시민 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최빈국에 있다가 OECD 다크 회원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그런 국가를 가는 별개로 독특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국의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해외를 돕는 거에 대해서, 이 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해서 해외를 돕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해외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또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느 선 이상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 시민 교육, 즉 세계 속에 한국이 있고 우리가 함께 연결돼 있고 함께 살아나가는 지구촌의 한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서구의 사례를 보면, 타 공역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이런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지가 높을수록 국가가 ODA를 증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최근 이제 10여 년 가량 정부나 시민사회가 이 세계 시민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코이카에서도 NGO들의 세계 시민 교육을 코이카가 파트너십으로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은 예전에 우리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우리 국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셨죠. 왜 우리나라에 받아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 한국 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거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도 안 돼서 우리 사회가 그런 그 다른 난민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계 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국제개발을 지지하시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더 많이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님은 뭐 그 사회 운동가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교수로도 계시고 연구와 실질적인 활동을 겸해서 이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혹시 주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학술 부분이나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만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언젠가는 좀 논문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왜 가졌고, 그리고 파트너십이 활성화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한 30여 년 동안 파트너십을 가졌는데 이 파트너십 활성화된 가장 큰 계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2010년에 OECD 닥에 가입하면서 OECD 닥 회원국으로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규범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그래서 OECD 닥이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범들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시민사회와 정부가, 특히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해서 계속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해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 정부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양자 간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ECD 닥에 우리가 가입했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 요인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한국이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굉장히 빨리 제도화가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또 실제로 정책 애드보커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술적으로 정리했는데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만 들어도 국뽕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뭐 아까 제가 간략히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연구원도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 사업에 한 파트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과연 이 개도국에 실천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나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현장과 연구를 동시에 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과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돼요. 뭐 전문가 입장인 저 있어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가장 큰 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도 부족하나마 좀 현장 경험이나 또 연구나 이런 거를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무릎을 칠 만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한 번에 개선할 그런 해결책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로또를 1등을 맞으면 과연 내 삶이 행복해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맞아서 몰라. 보고 싶어. 마치 그렇듯이 개도국의 발전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어느 유일한 해결책이 있을까? 그동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많은 또 전문가들이나 국제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풀어내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규범이라는 어떤 그 원칙들이 그나마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2005년에 나왔던 파리 선언의 원자 효과성 5대 원칙 같은 것들이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국제기구나 많은 이제 학자들, 전문가들, 또 국가 간 기관들이 그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규범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2005년에 나왔던 그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 선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식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원론적이고 좀 뻔한 얘기가 쓸 수 있지만 개도국 발전의 주체는 개도국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이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현지를 무시하고 공여국의 기준으로, 공여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개도국이나 수혜자들을 의존성을 키우게 만들어 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여겨지지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원조를 받는 기관이나 원조를 받는 분들의 그런 자생력을 키워주고 의지를 좀 북돋우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는 게 좀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여러 기법이라든지 검증된 기술, 기법 같은 것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조금 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경험한, 제가 생각한 작은 예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관련된 많은 경험이나 그 노하우들이 상호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어서 좀 그런 과정에서 좀 검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발전 대안에 있어서의 피다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이 굉장히 2010년도 다크에 가입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주류적인 길을 걸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색깔만을 내기보다는 OECD 다크 회원국이 가졌던 주류적인 내용을 가져오고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좀 비주류적, 그러니까 대안적인 얘기들 다양한 시각으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연구나 학계에서도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좀 더 풍성한 개발 협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대표님 그리고 한 교수님 같으신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굉장히 나름대로 폭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인식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학교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대학 내 학과가 생기고 대학원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앞으로 더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교수님으로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이 분야에 대한 취업문이 너무 제한적이고 좁아요. 또한 이 제한적이고 좁음에도 더불어서 이와 같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니면 뭐 발전 대안을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네.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그 강의를 이제 제가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이제 강의를 그래도 끊이지 않게 15년 정도 계속 학부와 대학원의 강의를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 많은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국제개발협력을 자신의 어떤 전문 직업 분야로 생각하고 이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이런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면 이제 취업도 하지만 또 취업도 하고 또 진학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근데 특히 이 취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 분야, 이 생태계 이런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제 직업으로서를 가지기 쉬운데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선배 세대로 참 책임도 있고 참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부나 이런 그 기관들이 그냥 놔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딱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결책이 명쾌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런 과정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고민이 한국에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도 초기에는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면 어느 진로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60년대, 70년대의 그런 서구와 2020년대 한국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이 직업 세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 정부가 좀 그런 연구도 하고 해외 사례도 연구해서 좀 그 방안을 제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자생적으로 청년 학생들이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이카나 EDCF나 아니면 우리 큰 NGO나 이런 기관에만 길을 잇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다른 분야에서 있듯이 어떤 작은 그런 기관들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컨설턴트들 또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노력도 같이 정부나 기관들, 대학들 또 학생들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안에서 국무총리실 운영위원회라든가 코이카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오데이 와치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정부와 긴밀한 어떤 그런 대화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이시고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후학을 위해서 많은 좀 지원과 네. 노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네요. 빨리 시간이 가는데 저희 연구원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발전대한 피다의 어떤 그런 관련돼서의 어떤 그런 설립 목적과 부합되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대표님이 혹시 발전대한 피다와 우리 연구원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연구원이 너무 크고 훌륭한 기관이어서요. 이제 2010년도에 설립이 됐죠. 네네. 그래서 역사도 되게 오래되시고 오랫동안 이 이름에도 있지만 빈곤 문제와 국제개발 연구를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발전대한 피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배우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곤 문제의 원인이 어떤 서비스의 결핍만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곤 문제 국제개발협력연구원에서 그런 여러 국가들의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서비스 결핍으로 인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 나라가 이제 구조적으로 왜 이런 빈곤 문제가 활성화됐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 사업만으로 될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만으로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구조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정부나 시민사회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도 여러 이제 글로벌 행정학과나 우리 연구원 중심으로 많은 그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적으로 어떤 주류제로 내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나 방법론들을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좀 대안적인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발전대학 피다에서도 올 여름에 5번의 강좌가 있습니다. 대안적 관점에서 이 발전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같이 협력해서 대안적인 국제개발 협력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할 수 있는 지점도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분명히 뭐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더욱 발전적으로 저희가 두 기관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담회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유익하고 정말 참 질 좋은 어떤 강의를 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교수님께 뭐 선물을 좀 하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근데 공짜는 없어. 우리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퀴즈 하게 되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노가 없어. 그래서 해주시면 준비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아이패드 퀴즈. Yes. 알겠습니다. 다음 중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연도는? 우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페이드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2010년 하겠습니다. 딩동댕. 너무 쉽게 맞히시는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대표님 그리고 한 교수님으로서 더욱 활발한 시민 활동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 발전대한 피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